안녕하세요. 남베이스볼 뉴스입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선 김태군의 특별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 28일 대구행버스에 올랐던 그 순간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그의 복귀가 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저는 이 시기 김태군과 기아 타이거즈의 이야기가 단순히 부상에서 복귀한 한 선수가 갑자기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주목하는 부분은 김태군이 팀 전체에 가져온 정신적인 영향력입니다. 특히 기아 타이거즈의 투수진이 많은 문제를 겪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김태군의 복귀가 팀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다는 평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다만 기아 타이거즈가 김태군 한 명 때문에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월 28일 기아 타이거즈가 부진에 빠진 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때 김태군은 1군에 복구했습니다. 7월 1일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허벅지 부상을 당한 지 정확히 4주 만이었습니다. 당시 기아 타이거즈는 후반기 시작 이후 5승 5패에 그쳤고 여러 선발 투수들이 잇따라 제 기량을 잃고 있었습니다. 팀의 5패 가운데 4패는 선발 투수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시점에 기아 타이거즈에는 단순히 경기력만 갖춘 선수가 아니라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강한 개성을 가진 선수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태군이 정확히 그때 돌아왔습니다. 저는 야구가 항상 통계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수들은 자신의 존재감과 목소리, 그리고 경기 태도를 통해 팀에 영향을 줍니다. 김태군은 바로 그런 선수라고 봅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게 본 것은 김태군이 투수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그저 듣기 좋은 말로 동료를 격려하는 유형의 선수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과감하고 강하게 지적합니다. 케이쇼 시라카와가 제구를 잃기 시작하고 공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김태군은 마운드로 올라가 시라카와의 집중력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제임스 네일에게도 뛰어난 투수라면 마운드 위에서 좌절감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줬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에 공감합니다. 물론 솔직한 지적에도 분명한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수가 같은 방식으로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태군의 경우 중요한 것은 그가 동료에게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투수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팀이 승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비판하는 사람과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차이입니다. 좋은 포수의 역할은 단순히 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읽고 투수의 심리를 이해하며 동료가 집중력을 잃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저는 야구에서 이런 가치는 너무 쉽게 과소평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월 19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나온 장면에도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9회 초 2대2로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김태군은 피하지 않고 공을 자신의 다리에 맞추며 출루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기아 타이거즈는 작전적인 타격과 박재현의 안타, 그리고 특히 김도영의 3점 홈런을 통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억하는 장면은 김도영의 홈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김태군이 다리에 아이스팩을 단단히 감싼 채 더그아웃에서 걸어나와 김도영의 손을 잡고 마치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미소를 짓던 모습입니다. 저는 그 순간이 많은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군은 분명 고통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동료의 성공이었습니다. 이런 정신이야말로 스포츠에서 하나의 팀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군은 자신의 기여가 정신적인 부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한화 이글스와의 5연전 전체에서 타율 0.353, 17타수 6안타, 1홈런, 7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복귀 후 8월 20일까지는 타율 0.379, 29타수 11안타, 2홈런, 1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오페스 1.078 역시 팀 내 3위로 김도영의 1.252와 카스트로의 1.103에 이어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김태군의 복귀가 단순한 심리적인 효과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는 실제 경기에서도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8월 20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나온 결정적인 2점 홈런은 이 이야기를 더욱 인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반등을 김태군 한 사람의 영향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쇼 시라카와가 다시 좋은 모습을 찾았고 올러 역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에리가 투수진의 깊이를 더했고 타선 역시 점차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12경기에서 9승 3패를 기록한 것은 분명 팀 전체가 동시에 변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곤은 기아 타이거즈가 가장 필요로 하던 순간에 돌아왔습니다. 팀이 방향을 잃고 있을 때 때로는 단 한 명의 선수가 팀의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자신감이 다른 선수에게 전달되면서 결국 경기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김태곤에게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순위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는 동료들이 순위에 대한 주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금 팀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생각에 매우 공감합니다. 긴 시즌은 며칠간의 상승세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3위라는 순위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야구의 본질을 놓친다면 압박감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 김태곤의 가장 큰 가치는 2개의 홈런이나 11타점, 오패스 1.078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주변 선수들이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유명한 스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존재만으로 동료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자신감을 갖게 하며 서로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선수라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한 팀에 새로운 스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선수들을 깨워낼 수 있을 만큼 강한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태곤은 기아 타이거즈가 가장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역할을 해낸 것 같습니다. 김태곤의 복권은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활약이 팀의 반등으로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람베이스 몰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